선거 캠페인하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예. 손을 흔들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다가 운전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네, 네. 그러다가 예. 핸들을 놓고 막 양손을 흔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너무 반가워서. 예, 반가워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운전하다가. 창문을 내리고 예. 인사를 이렇게 하려다가 정말 제가 저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인데. 그러니까 이거 운전하면서는 안 알겠습니다. 됩니다. 예. 운전하시면서는 조심하시고 예. 조심하시고요. 댓글 하지 마시고 네. 보는 것도 조심하시고 말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거기까지는 좀 허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좋습니다. 안전 운전 명심하시고요. 우리 조민정님께서는 네팔에서 응원합니다. 이런 또 댓글도 주고 계시고. 민영배 의원님 당선은 당원들과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.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데요. 정확해요. 네. 자, 그러면 이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이번에 네.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재선하셨어요. 그렇게 됐습니다. 네, 그런 결과가 나왔고 특히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를 꺾고 당선이 되셨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역시 광주 민심은 무섭고 단호하고 지혜롭다. 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어떤 의미입니까? 무섭죠. 현역 의원을 다 날렸어요. 그러니까 시민이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. 민주당을 혼내야 돼요. 근데 민주당을 혼낼 방법이 당시에는 현역 의원들밖에 없는 거죠. 제가 저 앞에 이렇게 딱 하는데 네. 정말 무섭더라고요. 무서우셨어요. 엄정하죠. 제가 엄정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단호하다.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죠. 그렇네. 정확해요. 네. 엄정. 네, 정확해요. 그리고 그 정확하다는 게 진짜 무서운 그런 표현이에요. 네. 정확하다는 거. 사람이 정확하다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민심은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그 지역사회 혹은 그 나라의 그 사회 모두의 일테면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너랑 나랑 친하니까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. 엄정하죠. 엄정. 그래서 제가 무섭고 단호하다고 했는데 지혜롭다는 건 그런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주시지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않아요. 정확하다는 말하고 연결도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. 네. 그렇게 가는 거지. 예를 들면 이 지혜로움 중에 한 가지는 가령 민주당에게 200석을 단독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잘 될 것 같습니까?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사실은. 아니요. 많이 아쉬워하죠. 네. 많이 아쉬워하는데 그 아쉬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저도 200석이 넘었으면 정말 좋았겠죠. 그렇지만 네. 얼마나 조심했습니까? 200석 얘기 안 하려고. 맞아요. 그렇게 그 정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범야권 합해서 192석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적절하게 지혜롭게 네.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이게 집단 지성이 정말 무섭다니까요. 여론이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무섭죠. 그러니까 옛날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이게 하늘의 뜻이란 말은 사실은 민심이란 말이에요. 제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테러를 당했잖아요. 네. 근데 정말 끔찍했잖아요. 정말 끔찍했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늘이 이 대표를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근데 그 하늘의 뜻이라는 거는 사실은 민심이에요. 민심이 곧 천심인 거예요. 천심이라는 게 하늘의 뜻이라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.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런 거였는데 네. 봐보세요. 구체적으로 제 얘기를 하면 원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에서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주 이 논리는 간단해요. 지금 민심의 압도적인 요구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했잖아요. 맞아요. 구호를 외쳤습니다. 예. 민주당은 그 민심을 받아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 했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횡포가 네.
정말 내 삶을 팍팍하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민생을 정말 어렵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민생을 회복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? 총선에서 심판하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당시에 이낙연 대표는 그 새미래 공동 대표는 뜬금없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자고 하는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나선 거예요. 그럼 민심을 거스리는데 거기서 무슨 그러면서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. 제가 광주에서 제 지역구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했는데 네. 시간이 흐르면서 오겠다는 생각을 한 게 왜냐하면 저를 타겟으로 해서 이를테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을 해야 판을 뒤집는 거예요. 그러겠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건데 판을 뒤집으러 왔겠죠. 근데 이미 민심은 그게 아니거든. 방향이 틀렸어. 타겟팅을 너 잘못했어. 라고 하고 있었어요. 딱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그 일요일에 발대식을 하면서 광산을로 발표를 하겠다. 그 전에 이제 광주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그 전에 했었고 맞아요. 광산을로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 날 비아 5일 시장에 제가 갔어요. 갔는데 거기에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거기 장 보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분들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날 네. 이번 선거는 끝났구나. 내가 굳이 나서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이미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저분들을 심판하고 있구나. 그 생각이 딱 들어서요. 제 선거 전략은 뭐였냐면 네.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겠다.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저한테. 반응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는 게. 그러니까 그 후보의 성의 그러니까 이낙연 이의 이응자도 제가 꺼내지 않고 선거를 치렀고요. 딱 한 번 네. 다른 의견을 주고받은 건 법정 토론회. 선관위가 하는 토론회. 토론회 나가요. 다른 데서도 토론회조차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. 법정 토론회에서만 제가 딱 한 가지 가지고 네. 문제 제기를 했죠. 어떤 걸? 왜 자꾸 민주당한테 공천 학살이라고 하냐? 호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공천 학살이라고 그러냐? 10명 이름을 막 나이를 가면서 계속 떠들었어요. 유세를 하면서. 네.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복장이 터져서 제가 전략상 이제 아무 말씀도 안 드리긴 했는데 토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. 자, 저렇게 지금 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 경선을 붙여서 탈락한 분들이 많다. 저 경선의 주체는 경선을 결정한 건 당대표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공관위도 아니다. 시민 50%, 당원 50%니까 당원들하고 시민들이 결정을 한 건데 그럼 당원하고 시민들이 공천 학살의 주체냐? 라고 제가 반론을 한 것. 그게 전부예요. 자, 뭐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우리 광주 민심을 특히 유권자들 마음을 제대로 무섭잖아요. 헤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섭게 심판받는다. 예. 이게 드러났네요. 드러났고 또 그러더니 보니까 처음에 여론조사 발표되고 나서 그 흐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. 끝날 때까지 뭐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3.8%인가 뭐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15%가 안 됐더라고요. 안 됐죠. 선거비 보전 다 받을 수 있는. 여론조사가 덜 나왔어요. 저는 여론조사에서는 60%였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76.06%가 나왔죠.